유치원에서는 잘 놀다가 집에 가면은 엄마 그 아이가 나를 때렸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한테 뭘 잃을까 이 고민만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체성이 흐트러져서 네. 비판자가로 가겠네요. 네. 모든 기계에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는 설명서가 없다는 거죠. 산부인과에서 아이 다 됐습니다 하고 딱 줄 때, 네. 안고 왔을 때 설명서까지 주는 네. 그런 산부인과는 없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권분경 원장님을 모시고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누리 과정이 어떤 거며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걸 우리가 성숙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신학기 때 입학하고 났을 때 여러분 엄마들이 가장 걱정 많이 하죠.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하나, 애들한테 또 같이 어울리지는 못하나, 다양한 어머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어떻게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며 어떤 아이들은 또 어떻게 적응을 잘하며 또 어떤 문제 행동들이 혹시 있는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봐왔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적응 못하는 아이, 적응 잘하는 아이,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우리 30년 유아 경력 베테랑 우리 권분경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네. 주제 보셨죠? 네. 제가 주제 얘기하니까 딱 원장님 표정이 벌써 딱 누구누구 떠오르시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30년 경력 쭉 하면서 혹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아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은 네. 사례 하나만 혹시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 아이는 남자아이 6살인데 유치원에서는 잘 놀다가 집에 가면은 엄마 그 아이가 나를 때렸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고민스러워서 아니 우리 아이가 때렸어? 맞고 왔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어머님. 요즘 엄마들 네. 예민하죠. 네. 유치원에 전화를 했지만 제가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눈빛을 보면 그 어머니 갈급한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자, 그 아이가 맞고 온 게 중요한 건가? 또 때렸다는 게 중요한 건가?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건가? 어머님은 어떤 걸 궁금하시나요? 물었을 때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맞고 왔다는 게 용납이 못 간다. 전 거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네. 너도 내일 때려. 왜 맞고 다녀 바보같이?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머니, 어떤 이제 제가 아이를 관찰했을 때 그 아이가 맞고만 있었을까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강한 푸시가 있고 야! 하고 힘 조절이 안 돼서 밀당을 할 때가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이 어머님이 아직까지 모든 기계에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는 설명서가 없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네. 얘기네요. 설명서. 산부인과에서 아이 다 됐습니다 하고 딱 줄 때, 네. 안고 왔을 때 설명서까지 주는 네. 그런 산부인과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이인데 배우는 거죠. 엄마, 내가 그 아이 때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는요, 때려 너도. 네. 근데 그 아이가 때려? 또 한 대 때렸어. 그럼 걔도 때렸어. 엄마가 또 때려. 그때 그 아이가 바로 설명서 1번. 그럼 때리면 나는 언제 놀아? 이 말에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가 그 환경에서 자기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아우더하고 미안해하고 그러는 사회적인 제반적인 거를 어머님 양육에 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원에서는 전혀 문제 없는 아이처럼 보였는데 집에만 가면 자기가 문제아처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원에서는 잘 놀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아이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인데, 전혀 문제 없는 아이인데 집에만 가면 엄마 누가 나를 때려, 엄마는 어때,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원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이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의 사례가 두 번째 있는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인데는 좀 까칠한 아이도 있고 좀 순한 아이도 있고 느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들도 똑같이 내 아이가 냉정하게 느린 아이인가 까칠한 아이인가 아니면 순한 아이인가, 그 아이에 따라 양육법이 다른데 우리 마찬가지 유치원에서도 교사들도 이 세 가지 부류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늦은 아이는 조금 기다려주고 순한 아이는 좀 열정적이게 많기 때문에 잘한다 으쌰으쌰 해주고 위로 푸시해주고. 네. 까칠한 아이는 그래 어떠면 좋아 라고 이렇게 해줘야만 그 아이는 푸근하게 편안감을 주거든요. 네. 그러나 다른 어머님들은 이제 조금 선생님이 나 싫어해, 유치원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 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한민국 사건 이런 사건이 없을 거예요.
모든 고민거리를 갖고 어머님은 그 아이하고 밀당하게 계시고 아이는 또 간신 끌기가 있을 때 저는 교사들인데는 어떤 거는 흘러서 들어라. 어떤 거는 그 아이와 신장교육을 해라. 꼭 안아주고 그랬구나라고 그 아이 마음을 편안하게 들어줘라. 그러면은 이런 거네요. 아이가 집에 가서 이제 이런 문제아동 예를 들어서 집에 갔더니 애들이 자꾸 나를 때린다.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그런 아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라고 했을 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에서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원해서 잘 놀고 집에 가서는 못 노는 것처럼 얘기해서 마치 자기가 원해서 왕따 당하는 것처럼 애들이 자기만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엄마한테 우리 아들 이렇게 관심 받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한번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계속 유치원에 와서 오늘은 엄마한테 뭘 잃을까 이 고민만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체성이 흐트러져서 네. 비판적 아이로 가겠네요. 네. 그럼 이런 아이가 만약에 집에 가서 엄마 나 친구가 나하고 안 놀아줘. 엄마 친구가 나만 때렸어. 이렇게 말할 때 네. 그럼 솔루션으로 어떻게 그럼 해줘야 될까요? 일단 그 아이의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첫째 들어준다. 들어주고. 네, 경청. 네. 그 다음에는 소통을 해주는 거죠. 네. 엄마의 생각은 뒤로 하고, 그때 너 마음은 어땠니? 마음을 읽어주는 네. 거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가지에 대한 거, 이랬으면 어떻게 좋을까? 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아이하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A, B, C. 그럼 이렇게 방법론을 주면 아이가 어떤 걸 해볼까라고 우선 초이스, 선택을 하게.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있을 때 네가 잠깐 멈춰봐.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쟤는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think. 그 다음에는 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걸 초이스해야 될까라고 네가 생각을 해서 그 아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조금 엄마 아이 생각을 높게도 낮게도 잡지 마시고 눈높이 그대로 대화를 하는 게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에게 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엄마와 관계, 애착 관계나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는 가정에서 먼저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바깥에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점의 80%는 가정에 있다. 가정에서 문제점의 80%가 바깥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바깥에서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솔루션과 함께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엄마와 관계에서 혹시 흐트러진 게 있는가? 혹시 애정 결핍이나 이런 게 있는지 봐서 그 관계도 충분히 해결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아이가 처음 입학해서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유형 중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원해서 막 울고 뛰고 하는 거 눈에 보이니까 쉽게 잡을 수가 있지만 얘처럼 원해서 잘 놀고 집에 가서는 적응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유형의 아이들의 두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때린다 혹은 선생님이 나만 미워한다 이렇게 하는 유형의 아이들에 대한 솔루션과 또 가정에서 원인, 왜 그런 이유가, 왜 그런 현상이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가 유치원 다녀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애들이랑 안 놀아줘.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빨리 우리 원장님 오늘 준 솔루션 생각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금 아이가 많이 처음부터 가기 힘들어한다 이런 아이는 어머님하고 우선 분리불안 떨어져서 있는 게 두려움. 근데 저는 어머님들인데는 때로는 다정한 엄마 때로는 단호한 엄마 두 가지를 원합니다. 단호함. 자, 요즘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정함은 있는데 단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꾸 약속을 어기니까 아이 머릿속에서는 은연중에 엄마는 거짓말쟁이. 자, 이래서 엄마의 말에 신뢰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때를 쓰는 아이로 바뀌어가겠네요.